기회를 이용해서 기회라고 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야 되니까 걱정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배워야 될 책을 좀 떠들고 읽어보고 이렇게 다시 잘 강의가 빠졌던 부분도 읽어보고 해서 그 구술을 이렇게 꽤 맞추면 전체적인 것이 보이게 됩니다. 어느 부분은 배우고 어느 부분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각조각이 나서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이런 기회에 한번 빠른 속도로라도 싹 훑어보면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는 대개 그 영양소라든가 이런 파이토케미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고, 그 다음 학기는 동양의학적으로 한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약용식물, 그러니까 그건 미국에서 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월남이나 또는 몽고 같은 데서 나는 특수하게 나는 약재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걸로 우리 동양에서, 한국에서, 일본, 한국, 중국이 대부분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사용하는 그 약재들 한 300가지를 얘기했고, 그럼 이번 학기에는 주로 서양, 우리가 이제 미국에 사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가 먹고 있는 식료품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냥 알고 먹자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알고서 그걸 먹을 수도 있고, 모르고 먹었는데 아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는 특히 여기서도 이제 그 인디언이라든가 이 원주민이라든가 이 자체에서 그 약재를 쓰는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동양처럼 우리 그 극동지방에서처럼 한약 발달한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세팅돼서 된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어떤 때는 뭘 끓여 먹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종합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동양약품만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주로 남북미에서 나는 서양에서 나는 식물들로 약을 이렇게 지어서 다리면 좋더라 하는 연구를 해서 만들게 되면 그것도 이제 그 일종의 한의학이 되겠죠. 이름을 이제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의사들이 그런 것을 독립적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고, 기왕에 여기 살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식물을 가지고 한번 이용해보자, 그런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의학 중에서, 한의학 그러면 약하고 침하고 크게 생각하면 약하고 침하고, 그 다음 지약, 기공, 이런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라이센스가 필요한 건 침입니다. 지압이라든가 또는 이 약이라든가 지압은 사람의 몸을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몇백 시간 공부한 그것을 증명을 하고 시에서 시험을 칩니다. 그건 주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각 시마다 그 라이센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받아서 허가를 얻어서 이제 그 영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것은 그냥 먹으면 식품이 되고, 잘 달여서 먹거나 말려서 먹거나 어떻게 해서 만들어, 예를 들어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듯이 이게 만들어 보니까 변형시켜서 그게 먹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식품이기 때문에 규제가 없습니다. 단지 깨끗하게 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어떤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만 FDA에서 이렇게 좀 상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먹는 식물을 가지고 밥을 짓든지 국을 끓이든지 뭐 즙을 내든지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가져야 되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한다고 보면 약초인지 뭐니 모르면서 다리거나 또는 즙을 내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비즈니스 허가를 내줄 적에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생즙이라든가 이런 식품을 이걸 하겠다라고 한다면 뭘 공부한 적이 뭐 그것이 있습니까? 했을 적에 나는 요 어떤 대학에서 또는 어디에서 요만큼은 이런 강습을 받아서 이런 서티피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내는 사람들도 공부를 했구나. 근데 보고 내주는 거지 말만 한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기왕이 오는 거니까, 또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일로 돈을 벌고 그래서 살 수도 있지만 나는 좀 다른 걸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식품에 관심을 가진 분도 있고, 지금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걸 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금 배운 지식이 있으면 좀 빠르죠. 근데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그때부터 배워야 되거나, 여러분 어쨌든 이 한 학기를 들으면서 이런 걸 이제 배우니까 기초 지식으로 잘 알아두셨다가 크게 쓰실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시간까지는 그 여러 가지 아티초크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오늘은 콩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콩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콩은 굉장히 좋죠. 메주콩, 검정콩, 보레가이콩, 여기서 보면 271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271페이지 보시고, 키드니 빈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이대로면 콩팥같이 생겼다 그런 뜻인데, 그걸 우리가 그건 뭐라고 하는지 동부라고 하던가 렌틸, 뭐 핀토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한국으로는 메주를 담는 것은 메주콩, 검은색이라고 검정콩,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쥐눈처럼 조그맣게 까맣게 생긴 건 쥐눈이콩, 이런 식으로 대개 모양이나 이런 걸 따라서 이름을 다 붙였어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양 이름은 우리가 생소하니까 뭐 그대로 부를 수밖에 없죠. 어쨌든 콩 종류는 동양에도 많고 서양에도 많고, 서양이 더 많아요. 이 콩은 다 좀 들어있는 어떤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 다르지만 대체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콩에는 아이소플라본 계열이라고 해서 그게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입니다. 남성 호르몬은 이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해서. 근데 우리 몸속에서 남자도 에스트로겐도 나오고 프로게스테론도 만들어내요. 근데 훨씬 남자는 프로게스테론을 더 많이 만들어내죠. 에스트로겐보다. 남자의 경우에. 여자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더 많죠. 이제 프로게스테론보다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에스트로겐이 나오니까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정말 여성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도 많이 없고, 성질도 여성화되고, 프로게스테론이 많으면 이제 남성 성질이 나타나고 근육들도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어서 갱년기라고 그러죠. 갱년이라는 건 바뀌는 시기다 그 소리입니다.
남자의 특성을 갖던 사람이 갱년기에는 남성 호르몬이 적게 나와서 적게 나오면 남자는 모습은 남자긴 남자지만 여성과 많이 닮아집니다. 그래서 갱년기라고 그래요. 달라지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다가 에스트로겐이 좀 줄어들고 기왕에 나오던 프로게스테론 그게 나오니까 프로게스테론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여자는 약간 남성화가 돼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근육도 생기고 힘도 더 세집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면 그전에는 가정폭력 뭐 어떻게 해서 주로 가정폭력 그러면 남성에 의한 폭력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냥 가정폭력 그러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폭력이 여성으로부터 폭력이 더 많습니다. 맞고 사는 남자가 많아집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맞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여자는 남성 쪽으로 가니까 힘도 세지고 남자는 힘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밀면 넘어지고 뭐 팔꿈치를 찌면 아프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 왜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한 5학년 이전까지 그때는 그냥 한 반에 공부하면서 싸움도 붙들고 싸움도 하고 똑같이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힘이 막 발도 걷어서 넘겨뜨리고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우리도 그때는 국민학교라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다닐 때는 여자아이한테 몸에 깔려서 넘어져가지고 두들기 맞고 그런 적이 상당히 있었어요. 코피도 나고. 물론 거꾸로 남자가 더 그런 수도 있지만 그래 등등 하다가 14살쯤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여러 년생이 확실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차이가 나죠. 어쨌든 그런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는 기본 물질이죠. 그것과 비슷한 아이소플라빈이라고 하는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갱년기에는 에스트로겐이 안 만들어져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콩류를 많이 먹음으로 해서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물질을 먹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메주콩에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어떤 사람은 메주, 된장국 냄새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게 된장국이고 김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냄새나고 마늘 냄새나고 우리를 흉보고 그랬는데 세계의 그 식품 중에 김치가 굉장히 좋다는 걸 이제 서양 사람들도 다 알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요번 코로나는 모르지만 지난번 사스 때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김치 이걸 먹어서 그런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까지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러고 지금 코로나도 초기에는 한국이 문제가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계산해 보니까 가장 피해가 적은 나라로 되는 겁니다. 인구 대비 5천만, 6천만 인구에서 지금까지 사망자 참 안 됐지만 숫자로 따졌을 때 300명이 못 됩니다. 미국은 지금 2만 명이 넘었어요. 그 인구 비례로 하더라도 엄청나죠? 이태리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봐서는 그 인구 대비 가장 적게 발생하고 빨리 낫게 하고 덜 죽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음식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게 콩에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콩에는 이렇게 종량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효소가 있어요. 종량에서 만들어지는 효소 때문에 그 종량이 성장을 하고 우리 몸세포가 약해지는데 그것을
억제하는 물질이 프로테아제 억제자라고 해서 그 파이토케미칼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양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이라고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콩 속에 있어요. 두부는 콩을 농축해가지고 만든 거고, 순두부, 두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잘 먹는 음식인데, 음식이면서도 보약입니다, 약입니다. 이렇게 보면 항암제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소고기 한 점 먹고 햄버거 하나보다도 순두부 한 번 먹으면 오히려 이런 점에 있어서 이런 물질들을 자기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흡수하니까 같은 돈을 주고 같은 음식을 먹고 면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미국에서는 내금이라고 해서 또 영국에서는 펄스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대두라는 건 큰 콩입니다. 한 종류만 이게 가르칠 수 있지만 콩을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콩에서 보면 약간 콩에는 대개 한 50%, 많은 50%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콩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간수라는 건 염화, 칼슘이나 이런 것입니다. 간수가 없으면 바닷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단백질 염기입니다. 그러니까 콩을 맷돌로 갈죠. 콩을 맷돌로 안 갈아도 뭐 분쇄기로 갈면 되겠죠. 갈은 거기에다가 그 간수가 없으면 바닷물을 좀 넣어도 돼요. 한 컵 넣으면 넣고 슬슬 뜨겁게 가마솥 넣고 소자 넣고 끓이면서 펄펄 안 끓이듯 슬슬 가열하면서 젖으면 구름처럼 엉겨서 나옵니다. 그게 두부입니다. 그걸 자꾸 건져서 넣는 거예요. 그대로 한 것이 순두부고 그것을 네모진 판에 넣고서 눌러요. 누르면 좀 단단해지죠. 하루 종일 눌러서 단단해진 뒤에 네모나게 썰은 것이 두부입니다. 순두부는 누르지 않은 것, 바로 건져낸 것이 그게 순두부입니다. 두부를 잘라서 한 게 순두부가 아니고 어쨌든 만드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대개 50% 정도가 단백질이니까 대단한 거죠. 지방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된장, 간장도 다 여기서 만드는 거고 약 5,000년 전부터 재배가 됐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입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유럽은 18세기에 도입됐다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되고요. 우리 동양에서는 5,000년 전이니까 이건 기원전 5,000년 전이면 어떻게 됩니까? 1세기가 100년이면 50세기 아닙니까? 네?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양에서 알아진 건 20세기 이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학문이 굉장히 깊고 오래된 걸로 아는데 서양 학문은 200년 정도 채 안 됩니다. 동양 학문은 2000년 플러스 5,000년 전이니까 3,000년. 그러면 그냥 5,000년 하고 200년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한의학을 모르니까 무시하고 가볍게 얘기하는데 한의학은 5,000년이란 한 세월 동안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이런 병에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구나 해서 경험적으로 만들어진 처방입니다. 그게 그냥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걸 지금 변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몇 그램 넣고 하는 것까지 수천을 거쳐서 경험적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어쨌든 지금 많이 재배된 걸로는 그리신맥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대두, 큰 콩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볼가리스라는 건 강낭콩, 완두, 쥐눈이콩. 쥐눈이콩은 이제 작고 까맣게 생기가 쥐눈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쥐눈이콩입니다. 팥도 있죠? 팥은 콩하고 약간 다릅니다만
다 콩조입니다. 붉은 팥도 있고, 뭐, 약간 푸른 것도 있고, 동부라고 해서 이제 쪄서 먹는 거 있죠? 그 동부 종류는, 찌게 되면 고구마처럼 됩니다. 다른 콩은 단단해요. 근데 동부는 고구마처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삶아서. 주로 캔으로 돼 있고 하는 종류가 다 동부 종류입니다. 먹기가 좋죠. 씹으면 되고 깨면 으깨지고 완두도 잘 으깨집니다. 그러나 대두나 쥐누리콩이나 팥이나 이런 건 오래 삶아야 돼요. 팥은 정말로 하루 종일 하루 내 저녁 내 삶아가지고 그걸 이제 으깨서 이제 팥죽 끓이고 하는 게 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나 뭐나 다 같은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272페이지에 보면 이제 종류별로 대두. 이건 뭐 학명으로는 그리신 맥스라고 하는데 맥스라는 건 크다는 뜻이죠. 그리신이라는 말은 그 성분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가장 멀리 있는 게 이거고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똑같습니다. 어디나.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생산이 되고 한국은 콩을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데 재배 인력도 비싸고 땅도 좁고 그러니까 대부분 콩은 전부 미국에 사갑니다. 엄청나게 사갑니다. 다 우리가 두부 만들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공업용으로도 쓰고 기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꾹짜고난 찌꺼기는 비지라고 해서 두부를 뽑고 난 나머지 콩찌꺼기가 있습니다. 버릴 수도 있지만 그 비지는 비지대로 또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합니다. 그것도 다 영양가 있습니다. 또 사료로도 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두부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콩만 가지고 하는 것은 그냥 삶아서 그냥 먹고 그런 것은 우리는 별로 없죠. 여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삶아서 그냥 그걸 먹고 그러는데 우리는 두부 만들거나 그런 데 쓰고 그 다음에는 나물로 먹어요. 콩을 싹을 틔우면 콩 속에 들어있던 유효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콩나물이 되면 유효 성분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콩나물로 길러서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는 콩나물을 길러서 먹으면 유효 성분도 많아지고 또 하나 양이 많아집니다. 양이 나물이 되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100년 전만 해도 참 못 살았습니다. 배고팠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을 늘릴 수가 있는가 이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콩나물을 기르면 콩나물이 이만큼 기르면 그때가 제일 맛있거든요. 영양도 많고. 근데 이러면 양이 적으니까 좀 길게 요만큼 기르는 것보다 요만큼 기르면 배나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콩나물을 많이 뽑아서 국을 끓이거나 나물을 무치면 그것만 먹어도 또 식사가 되고 밥 조금만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들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면 그게 다이어트 식품이고 그렇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걸 여기는 방목지가 한국에 많이 없기 때문에 우유 생산량이 아주 적었어요. 다 수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생산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꾀를 냈냐면 콩이 이게 해보니까 두부처럼 만들 때 보니까 하얘니까 그래서 그걸로 만든 우유같이 만들었다 해서 두유라고 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좋은 것입니다. 식물성 우유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 밖에 이것으로 비누도 만들고 또 페인트 만드는 데도 이걸 쓰고 어떤 색소 만드는 데 쓰고 살충제로도 쓰고 굉장히 쓰임새가 많습니다. 273페이지에 이제 강낭콩이 있습니다. 강낭콩은 우리가 이게 동부나 강낭콩이나 비슷한데 색깔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죠? 책에서는 이게 컬러로 안 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짙은 보라색으로 이걸 여기서는 캔으로 해서 팔기도 합니다.
이걸 삶으면 손으로 딱 으깨면 부서집니다. 가루로 돼요. 씹기도 좋고. 그래서 이것만 삶아서 먹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완두. 완두는 약간 노란색이나 푸른색이죠. 초록색. 아주 노란색도 있고 약간 초록색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 가지로 사진 찍어서 해놨는데 다 같은 것입니다. 색깔만. 특히 완두는 그 들어있는 꼬투리 속에 들어있는 콩이 저렇게 일렬로 들어있고 또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유전학을 연구하는데 이 완두콩을 많이 썼어요. 맨델이 특히 맨델의 유전 법칙, 이 완두하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콩도 그게 되지만 완두는 한 꼬투리 속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10개 내지 7개, 뭐 적으면 5개도 있지만 대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실험하기도 아주 좋고 1년에 몇 번 재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유전 실험하는데 굉장히 많이 썼어요. 지금은 뭐 그러한 유전 연구는 이미 다 끝났고 이제는 미생물로 이제 유전 연구를 해요.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 이것도 벌써 붙잡아가지고 다 유전 서열 분석까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약 만드는 것만 남아있는데 약도 거의 한 90%에 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제일 지금 빨리 앞서서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콩 이게 까맣죠? 여기 그 그림에 이렇게 보면 좀 크게 저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큰 대두콩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우리 쥐 눈을 보면 까맣고 작잖아요. 작습니다, 이게. 그래서 까맣게 쥐눈처럼 생겼다 그래서 서목태란 소리는 쥐서자입니다. 눈목. 그래서 쥐의 눈과 같은 콩태자예요. 콩태. 클 태라고 나오지만 콩태. 큰 대자 밑에 점 찍는 게 콩이란 뜻입니다. 쥐의 눈과 같은 콩이다. 그런 뜻입니다. 서목태. 그리고 서목태라는 말은 순 우리말로는 주눈이콩. 우리 한글. 우리말로 주눈이콩으로 서목태는 그걸 한자로 쓰려니까 서목태가 된 거예요. 근데 한자는 중국말이고 주눈이콩은 우리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서목태 한자도 우리말이고 주눈이콩도 우리말입니다. 다 동이족이 만들었어요. 저는 이 공부를 좀 해서 그런데 이거 이전에 한자 이전에도 글이 있었습니다. 글자가. 그 글자를 이제 괴라고 해서 8괴, 64괴 하는데 64괴가 있습니다. 그 괴는 기본 괴가 이제 긴 거 3개, 이거 양이 3개, 뭐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짧은 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8가지입니다. 이거 8개가 있어요. 기본이. 그것을 갖다가 서로 요거하고 요거하고 6개씩 엎어놓은 것인데, 그래서 8개씩, 8개, 2개씩 하니까 88은 64개가 나와요. 이 64개, 요것으로 뜻을 만듭니다. 이 괴로 64개만 두는 게 아니라 64개가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 요거하고 요런 괴가 있거든요. 이게 천이고 이게 땅입니다. 천지, 지천태. 이게 그래서 이게 지천태라고 해서 이제 이런 괴가 만들어져요. 이 의미도 있어요. 이건 대단히 편안하다. 예를 들어서 태평하다. 그래서 태.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도 요 하나하나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64개 중에 그것이 6개씩 돼 있으니까 몇 가지 종류가 나와요? 66은 36에 64, 24, 384, 384효라고 합니다. 384효. 그러니까 64개를 요걸 하나하나 따지면 384효가 나와요. 요걸 가지고 뜻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이다, 땅이다. 예를 들면 요것은 하늘, 이게 천입니다. 천이라는 글자가 나오기 전에는 하늘. 하늘이라는 말은 옛날에 있었어요. 그걸 천으로 표시에다가 그것이 불편하니까 세종대왕 때 하늘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쓰냐. 하늘이라고 쓰자. 그래서 만든 글자가 우리 한글이죠. 그래서 하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말은 옛날부터 있었고 하늘이라는 말을 못 써서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같은 거예요. 자, 처음에 이런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주역이라고 합니다. 주역. 이걸 하다가 64, 384유로 쓰다 보니까 문화가 발달하니까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생겨난 것이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맞아면 냇물, 이러면 냇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그래서 내천자를 쓰고 이런 식으로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를 만들어 썼습니다. 하늘이다, 땅이다, 뭐 강물이다. 근데 그래 쓰다 보니 몇천 년을 하다 보니까 자꾸 문화가 발달하니까 글자가 많아져서 지금은 6만 자도 이상, 6만 자도 더 됩니다. 6만 자도 더 돼요. 이걸 어떻게 다 공부할 수가 없어. 중국이 그래서 골치 아프거든요. 글자 때문에. 원래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건 우리 동일인이 만든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발달을 시키고 요거는 써서 계속 하다 보니까 6만 자를 아무리 영연사를 또 다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간자로 간단하게 간자로 만들어 쓰는데 간자는 한자가 아닙니다. 한자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쓰는 것이지. 그것도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어쨌든 이런 걸 쓰고 있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 한글은 말하는 대로 쓰니까 어쨌든 우리는 글자가 셋입니다. 요거하고 한자하고 한글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한자가 모든 한자는 우리가 만들 때는 한 글자가 한 음으로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건 천, 우리 천이라고 그러죠. 천. 뜻 하늘이란 말입니다. 천. 옛날에는 천이라고 했습니다. 천. 천. 지금 오늘날에는 천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이 중국에도 서도 옛날에는 중국 사람도 천, 우리도 천 같이 썼어요. 그러다가 점점점 지역이 넓으니까 중국 쪽에서는 이걸 천을 티엔 이렇게 이제 바꿔진 거죠. 두 음절로. 티엔은 천에서 나온 것입니다. 원래는 한 글자에 한 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서전에 찾으면 전부 한 글자잖아요. 하늘, 전, 뭐, 따지, 지, 이것도 지, 한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들 때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글자가 셋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서목태 하다가 서, 쥐서, 눈목, 콩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말이다. 중국말 아니면 중국말로 읽으려면 읽는 법이 또 다르게 있습니다. 서목태 읽는 건 이게 한국식 우리말로 읽는 것입니다. 주니콩. 어쨌든 거기 보면 본초 강목에 이게 약에도 있어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고 독이 없다. 신장병을 다스리고 풍뇨를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잘 시킨다. 독을 풀어준다. 그래서 왜 우리 좀 술 마시고 그랬을 적에 두부에다가 고추 좀 넣고 맵게 해서 그래서 먹잖아요. 독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요것은 술에다 그냥 술 담궈도 돼요. 그 콩에다 놓고 술을 부어 넣어서 그거 우러나면 그걸 조금씩 마시면 중풍에도 좋고 뇌혈증에도 좋고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경희대 분석 결과를 보면 쥐눈이 콩에 함유된 인중합체가 있는데 그게 피부 노화를 막아주더라. 인중합체라는 건 포스포러스. 그래서 폴리포스페이트라고 해서 인중합체.
그 PP가 연결이 많이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주능콩은. 그런 물질을 또 여기에서 추출해가지고 화장품 만드는 데 쓰거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74를 보세요. 그래서 주능콩에는 이소프라빈 성분이, 아까 이소프라빈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성분의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보통 콩보다 5배에서도 더 많이 있어요. 같은 콩에도 많지만, 이렇게 특별히, 그 콩에 따라서 특별히 많은 성분이 있는 게 있어요. 주능콩에는 이소프라빈이 다른 콩보다 더 많습니다.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참 이소프라빈은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기 때문에 요새 그 갱년기 증상이 있을 적에 좋다는 게 뭐죠? 석류에도 이게 있습니다. 근데 석류에도 굉장히 많은데 주능콩 속에 있는 양이랑 거의 같아요, 이게. 근데 석류만 알고 주능콩은 몰라. 근데 사실은 그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주능콩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항암 물질도 있고, 글리스테인이라는 항암 물질도 있고, 주능콩은 일반 콩보다 항암 물질도 20배 정도 많아요. 주능콩은 음식으로라기보다는 그냥 약처럼, 옛날에도 약처럼 이용했어요. 오직으면 한국에서는 술 담아 먹었을까? 주능콩을 넣고 소주를 부어서 한 100일 이상 이렇게 든 뒤에 술을 마시면 주능콩에서 이런 물질이 우러나니까 아주 좋아요. 여기 주능콩 술 다 먹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모르니까. 과일술 많은데 일반 과일술보다 주능콩이 훨씬 낫습니다. 그 영양가나 어떤 그런 걸로 봤을 적에, 술을 담은다고 했을 적에, 물론 향기 같은 것은 좀 적을지 몰라도 이런 유해성분이 많이 우러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 게 팥이 있습니다. 팥죽을 주로 끓여 먹었죠. 지금은 팥죽 12월 달에 동지 달에 팥죽 끓여 먹는다는데, 동지라는 것이 11월 보통 24일, 20, 그렇죠? 그런데 그 옛날에는 동지가 설날이었습니다. 동지가 딱 지나면 1년 다시 시작했어요. 지금은 동지로부터 시작을 않고 1월 1일부터 오고 있죠. 근데 이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춘분부터 했습니다. 춘분. 동지에서 시작하다가 춘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주역, 사주팔자라든가 주역 같은 거 할 때는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월 생일인 사람 있죠? 2월 생일인 사람은 춘분이 지나기 이전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올해 1월달에 태어났다 그러면 경자년 1월 10일 생일. 쥐띠다. 아닙니다. 춘분이 지난 뒤부터 쥐띠입니다. 올해 춘분이 3월 20일이니까 음력으로는 그게 2월 며칠쯤 될 것입니다. 그건 이제 책력으로 찾으면 돼요. 그 이후에 난 사람이 쥐띠고, 그 이전에는 2월 초에 났어도 작년에 무슨 주입니까? 돼지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뭘 본다고 해서 이렇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쥐띠가 아닌데 돼지띠를 쥐띠로 계산해서 뭘 계산하면 전혀 틀리죠. 또 돼지띠인데 쥐띠로 계산하거나 쥐띠인데 돼지띠로 계산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달력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양력으로 해서 1월 1일. 그건 음력 계절하고는 이게 안 맞아요. 그냥 1월 1일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계절하고 맞는 것은 음력이 정확히 맞습니다. 어저께가 지난
어저께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이나 유월절 같은 거 기독교에서 계산할 때도 양력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음력으로 계산해요. 충분히 지나고 그때부터 몇 주일이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이렇게 계산하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도 음력이란 개념은 모를지 몰라도 좌우한 계절 중심으로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전혀 틀린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이 팥은 붉은 팥이라고 해서 콩이라고 해서 적소두 붉은 작은 콩이란 뜻이죠. 아까 콩태 태자도 콩이지만 이건 콩 두자입니다. 콩이란 뜻에 태콩하고 두콩은 뭔가 좀 달라요. 종류에 따라서 이건 적소두 붉은 팥. 아까 동지 때문에 이 얘기를 했는데 동지 때에 이 팥을 썼어요. 특히 붉은색은 앞귀를 몰아낸다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그걸 죽을 써서 먹기 전에 옛날에는 그 붉은 죽을 주위에다 뿌렸습니다. 다른 앞귀가 나쁜 병이나 앞귀가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항상 먹는다. 우리 왜 새알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제 쌀로 빚어서 팥죽에다 넣어서 먹죠. 그거 먹으면 나이 한 살 먹는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동지가 1년은 기점이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그러다가 그게 춘분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그냥 양력에서 1월로 하죠. 음력도 그냥 1월로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팥. 그 다음에 동부. 아까 얘기한 그것은 완두고 이것은 강낭콩 왕부고 이건 동부입니다. 동부도 아주 부드럽죠. 살만 하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콩도 크고 그래서 이제 요리하거나 이제 먹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린 줄기 때는 그러니까 완전히 자라서 누름잎 띄면 안 되지만 어린 줄기였을 때 비해서 거름으로 쓰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녹비라고 그래요. 녹비. 옛날에 비료 없을 때는 동부를 막 심었어요. 그래서 확 자랐을 때 동부 열기 직전에 싹 돼가지고 갈아엎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땅이 비옥해져서 그 다음 곡식을 심으면 잘 됐어요. 비료로도 썼습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비료를 썼어요. 그 다음에 그걸 콩이 열면 또 콩을 열어서 먹으려고 그걸 목조로 하면 콩을 열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비료로 올라면 콩 여는 때 한참 꽃필 때 그때가 가장 영양이 많을 때거든요. 베어서 그냥 땅속에다가 이제 묻으면 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콩은 종류가 더 많지만 이 정도로는데 전체적으로는 콩 속에 굉장히 많은 단백질 또는 항암성분, 이소프라빈, 에스트로겐 성분 이런 게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차는 한국에서는 차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차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요 물이 더럽습니다. 깨끗하지 못해요. 흙탕물이고 그래 어떤 나쁜 성분이 우러나오고 그래서 차로 끓여야만이 독성도 중화되고 그래야 그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냥 마시면 마시지 못해요. 배탈 나고 아프니까. 근데 세계에서 그냥 땅속에서 우러나오는 물로서 제일 깨끗한 물이 한국인 물입니다. 화강암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압니다. 그래서 모래라든가 자갈 이런 걸 거쳐서 나오니까 물이 깨끗해요. 땅에서 솟아나온 것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곳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먹으면 됐으니까 차로 끓여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한다면은 누룽지,
밥을 푸고 나서 딱딱하게 붙었으니까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을 붓고 좀 불을 더 떼면 그것도 잘 떨어지거든요. 근데 누룽지죠. 하면서 거기서 우러난 숭늉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차로 숭늉을 차로 이제 마시고 그랬는데 서양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일본 이런 데는 물이 나쁘니까 차가 발달했어요.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도 차를 많이 마십니다만 녹차는 발효시키는 것이 있고 발효시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녹차 차로 하는 그 찬잎이 돋아나요. 어린 잎이 돋아날 때 여는 잎을 땁니다. 따가지고 말려서 그냥 쓰기도 오지만 되게 따서 쪄서 말립니다. 그러면서 오래 두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녹차 속에는 여러 가지 그 가공법이 많이 있어요. 천물차, 끝물차, 두물차. 그러니까 한 번 차를 끓여 먹고 우리는 보통 버리는데 안 그렇습니다. 천물차도 좋지만 두물차, 끝물차도 좋아요. 중요한 얘기로 우리 커피 끓여 마실 적에 커피콩을 볶아가지고 그걸 갈아서 뜨거운 물로 내리죠. 그럼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한 번 끓인 물을 싹 내린 그것을 뒀다가 그걸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끓여요. 그러면 구수하니 진짜 커피 맛이 제대로 된 그 물이 우러납니다. 색깔은 좀 까맣지 않지만 그래서 그 찻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한번 걸러낸 걸 안 버리고 둬서 많이 뒀다가 그걸 끓여서 자기들이 그걸 먹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구수하고 영양분이 거기에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천물차, 두물차, 세물차 우리는 한국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버리지 않고 두 번째도 또 한번 끓여 먹고 세 번째도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도로 하면 다 빠져나왔으니까 그냥 이제 버리고 그러죠. 그냥 버리기도 하지만 그걸 또 잘 쌓아놓고 썩히면 좋은 거름도 됩니다. 이 차를 그냥 말려서 이렇게 하는 건 부피가 많으니까 중국 같은 데서 막 늘려요. 그렇게 해서 보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녹차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녹차 이런 차나무에서 그거 보면 차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국에도 야생으로 차나무가 삽니다. 근데 요새는 그걸 하나하나 있어서 옛날에는 산에서 따다 했는데 지금은 산기슭에다 쫙 심어놓고 거기 있죠? 저렇게 새 잎이 돋아나면 어린 잎을 따요. 그래서 첫 번째 탄 걸 천물차, 두 번째 그러니까 3월 달에 돋아나는 건 가장 연하고 뜯어내고 4월 달쯤 돋아나는 건 좀 굳어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봄이 되자마자 처음에 딴 것이 가장 비쌉니다. 그게요.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홍차는 이건 서양에서 발달한 겁니다. 원래 커피가 먼저가 아니고 브렉티라고 해서 홍차. 빨갛게 약간 빨가면서도 진한 색깔이라고 해서 홍차라고 하는데 이건 서양이나 이런 서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카페인도 들어있고 차 색깔이 붉고 약간 붉기 때문에 홍차라고 하는데 근데 서양에서는 블랙티라고 해요. 왜? 붉으면서도 진한 색깔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블랙이라고 그래. 우리는 이건 블랙이 아니고 붉은색이다. 그래서 홍차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서양 사람은 블랙티라고 해요. 붉은색이라고 않고 레드티. 그래서 이제 이 동양에서는 레드티라고 그러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레드티라는 말을 안 씁니다. 어쨌든 붉기 때문에 실제로는 붉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서양 사람들이 홍차하고 원료가 굉장히
차를 즐겨 했기 때문에 물이 나쁩니다. 여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싸고 그랬는데, 홍차가 너무 비싸니까 또,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이제 커피입니다. 커피 콩을 따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비슷하기도 하고, 그것도 먹으니까 쌉쌀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커피도 있었는데, 홍차는 인스턴트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처음에 커피도 인스턴트 안 됐습니다. 커피를 그냥 콩을 갈아가지고 그냥 끓여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나중에 인스턴트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발달이 됐죠. 홍차,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녹차, 서양에서 홍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좋은 것이 들어있는데, 성분 자체가 많이 들어있는 건 없어요. 여기서는 주로, 아까 얘기한 카페인 종류? 그러지, 거기에 영양물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내가 어디를 찾아봐도 이 속에는 항암 성분이 들어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먹고 쌉쌀한 그 음료실 뿐이지, 동양 음료하고는 다릅니다. 동양에서는 콩이라든가 이런 완전히 그냥 다른 식품 좋은 약이 되지만, 찬물일 뿐이지 여기에 아무리 찾아도 영양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자, 이렇게 우러나는 거죠. 이걸 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초와 양념류. 좀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것이 티멜, 카레로 만드는 건데, 이걸 강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강황, 생강인데 노란색이야. 생강과 비슷한데 노란색이야. 그래서 강황이라고 합니다. 생강강자에 누르황, 황강 그랬는지도 모르는데 강황 좌우간, 생강인데 노란색이다 그 뜻입니다. 티멜. 이건 이제 인도 같은 데서는 가루로 만들어서 카레 하는 데 쓰고, 이 속에는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네. 칼카민, 특히 칼카민이 굉장히 많이, 이게 혈액 설습한 응고를 방지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모세혈관 수축을 방지하고, 그러니까 중풍 이런 데 좋은 것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도 많이 내고, 우리도 옛날에 이걸 많이 썼고, 우리 동양에서는 이걸 어떤 이런 가루로 만들어서 음식 쓰기보다는 한약재 성분으로 많이 썼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이렇게 가루로 만들고, 특히 인도로부터 서양으로 넘어간 것이지만, 어쨌든 컬큐민, 위에 그루그멘, 플라보노이드 등등 이런 정유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 일본, 대만, 미국, 유럽 등지에서 다 강황을 연구해 봤더니 굉장히 이런 것이 있더라 해서 내가 발견했다 라이센스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항산화 성분이 많아지고, 특히 칼큐민, 항산화 성분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있으니까 이게 암도 예방하고, 근데 그런 것이죠. 암뿐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물질을 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컬큐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간염, 담등, 황달, 위염, 생리불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특히 위궤양의 원인이 되는 파이로리, 그 균을 죽이는 그런 물질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강황은 굉장히 유명하고 또 식품으로도 많이 쓰니까. 생강하고 강황은 사촌입니다. 생강은 노란색이 좀 덜하고, 강황은 노란색이 짙게 있습니다. 같은 생강과 속입니다. 생강은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동양에서 많이 쓰는 것이 김치 담을 때라든지 모든 양념에 우리들은 많이 써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한 세계 1400종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매운 성분이 들어있고, 정유도 들어있고, 이게 왜 생강을 진저라고 그러죠? 진저란 말은 진지베르라고 하는 생강의 이름이, 성이 진지베르입니다. 진지베르는 진저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식물이다. 예, 어떤 학명을 봤을 적에 속명은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성분을 따라서 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보면 어떤 진저 그러면 진저배를 그랬으니까 진저가 많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진지베롤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진지베렌 등등 이런 물질이 이제 많고 매운 성분입니다. 진저는 약간 매운 성분인데 또 다른 성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뿌리를 보면 이렇게 캐가지고 잘라서 이걸 이제 말린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면 크죠. 이걸 괴경이라고 합니다. 뿌리 줄기죠. 뿌리 줄기. 뿌리는 참 뿌리 나는 게 뿌리고 뿌리 줄기. 생강은 너무나 많이 유명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감귤. 이건 아는 거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감귤에는 자몽, 오렌지, 레몬, 텐제린, 멜론, 수박, 캔탈룹까지 이게 다 감귤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는 비타민, 포타슘, 리모닌, 이게 특히 감귤 껍질 속에는 알베도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게 항암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질을 까내고 속만 먹죠? 근데 이제 농약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껍질을 말려서 차로 끓여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향기도 있고 사실은. 그리고 한약재로 쓸 때는요 속에 들어있는 걸 그건 다 먹고 껍질을 말려서 써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미 껍질에 좋은 성분이 들었다는 걸 우리는 한 며칠 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요새 와서 발견된 것 같지만 우리는 다 그래서 한약 다리인데 썼으니까. 근데 오렌지 조금씩 좀 달라요. 오렌지하고 뭐하고 오렌지는 시트루시넨시스가 이제 오렌지인데 이제 동그랗습니다. 오렌지라고 그러고 비타민 C가 많고 좋죠. 그 다음에 텐제린은 크죠. 이렇게 주로 우리가 보는 종류가 이런 종류죠. 저런 것도 있지만 나는 이게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텐제린, 자몽도 있습니다. 자몽은 이렇게 크죠. 이걸 까기가 좀 그런데 자우간 이건 주로 주스 같은 걸로 만들어 먹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딸기하고 그 블루베리하고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근데 자관 딸기 종류입니다. 그 블루베리 속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 이걸 해서 파는데 상당히 비싸게 줍니다. 그러나 굉장히 좋습니다. 레즈베리 이제 빨갛다고 해서 레즈베리 딸기, 여기서 딸기라는 건 우리가 보통 먹는 그 딸기, 산딸기 말고 그 빨간 딸기, 블루베리, 크랜베리 등 많이 있습니다. 종류도 많고 모양도 약간 다릅니다만 다 베리입니다. 이 속에는 굉장히 좋은 게 플레보노이드, 파이토카민이 있어요. 특히 블루베리 속에 제일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항산화력이 가장 우수합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거 우리 많이 여러분 보죠? 이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서양에는 없죠. 여기에서 주로 많이 있습니다. 크린베리. 요것은 이제 크린베리입니다. 요것은 크린베리인데 좀 모양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딸기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린베리 속에는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저렇게 이게 적은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레즈베리. 우리가 아는 딸기는 주로 산딸기는 이것이죠. 집딸기는 또 다른 것이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산딸기라고 그러고, 이건 복분자라고 그러고, 이렇게 저런 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주로 한국의 산에서 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모양이 달라요.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먹어왔고 이런 걸 약으로 쓰고, 근데 원래 딸기를 먹는 것은 과일로 먹을 때는 이렇게 익은 것을 먹는 거고, 약으로 쓸 때는요, 익은 건 약으로 안 써요. 익기 전에 팔았을 때, 노랗게 되기 전에 팔았을 때 따가지고 말려서 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가 가장 함유 성분이 많아요. 익어버리면 그 약 성분은 많지 않아집니다. 그 다음에 딸기, 우리가 먹는, 요것이 산딸기고, 우리가 집딸기는 뭐 여기 안 나왔습니다. 식용으로 많이 쓰고, 특별히 거기에 들어있는 뭐 약품적인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뺐습니다. 이것도 설딸기. 이거나 이 딸기나 비슷합니다. 산딸기. 주로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건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곡식류. 여기까지 곡식류까지 하고, 곡식류만 하고 다음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곡식은 우리가 먹는 곡식이니까 옥수수, 밀, 귀리, 보리, 쌀 이런 게 있는데, 보리쌀보다는 옛날에 먹던 보리나 쌀 나오기 전에는 옥수수, 그 다음에 호밀, 귀리, 이런 것들, 콩도 먹었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자, 옥수수. 옥수수는 지금도 생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낮추는 것도 있고, 이것으로 멕시코 사람들, 남미 사람들은 이걸로 타코도 만들어서 먹고, 이걸로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죠? 우리는 쌀로 하고, 주로 보리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는 옥수수를 그렇게 먹었어요. 북한서는 옥수수를 옥쌀이라고 그러죠? 옥수수를 쪄가지고 밥도 해 먹고 그러니까 옥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남쪽에서는 쌀이 풍부하고 남아도니까 옥수수 그냥 간식으로 먹지 그걸 밥을 해서 먹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식으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먹고 사는 어떤 그 형편이 우리보다 한 등급 떨어져요. 같은 민족이고 같은 종족인데도. 그래서 우리가 도와서 같이 잘 살아야죠. 우리만 배불리 먹고 같은 지금 북한 사람이 전혀 다른 것 같아도 50, 60년 전만 해도 같이 왔다 갔다 다 섞여 살았어요. 그게 뭐가 다릅니까? 2차 대전 후에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38선을 나눠서 그냥 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만 다르지 살고 있는 주민은 똑같습니다. 말도 같고 풍습도 같고. 우리가 떨어져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코로나 이것도 약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 진단 키트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팔고 있는데 북한이 어쩐가 좀 걱정스러워요. 아마 뉴스 보니까 북쪽에서도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은 자존심이 있어서 얘기 않지만 어느 정도 되면 남쪽에다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미리 우리가 돕는다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여기서 많이 어쨌든 안 죽고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호밀, 지금은 호밀을 많이 재배를 안 씁니다. 호밀 말고도 밀이나 쌀이나가 풍부한데, 그런데 호밀 속에는 식이섬유, 셀레늄, 트리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귀리, 오트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게 귀리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동맥경화, 고혈압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걸 쌀 종류라기보다는 귀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야생으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야생으로 까면 귀리가 나오는데 이걸 재배하면 좀 굵어지니까 이 귀리. 옛날에 이걸로 다 먹고 그랬어요. 가루내서 다 먹고. 근데 이거보다도 이제 요새는 밀 같은 것이 이제 발달하니까 괜찮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과일류. 대체로
요것이 지나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약용으로는 식물에서 약용하는 식물들을 내가 한 40종류 정도 뽑아낸 게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음식으로 다 지금 먹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음식으로 먹는 것부터 이제 더 나가는 겁니다. 과일류, 요까지만, 그 음식으로 하는 것까지만 이번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과일. 우리가 과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프루트, 사과, 배, 뭐 이런 것들이죠. 사과에는 25%가 공기입니다. 그 틈새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펙틴이 들어있고, 이게, 그래서 사과는 물을 부으면 펙틴이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사과를 먹으면 팽만감이 생겨.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사과 하나만 먹어도 뱃속에 들어가면 이게 불기 때문에 하나만 먹어도 그걸로 돼요. 그래서 점심 때는 좀 많이 먹고, 저녁에는 사과 하나 정도 먹고, 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물론, 스트레스 해소 겸해서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늘 그렇습니다. 다이어트에 좋고. 그럼 열을 가면 끈적끈적하게 변하기 때문에 잼도 만들고, 사과잼. 그 다음에 그러면서 부피가 늘어나서 그 음식 안에 당분이나 기름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걸 붙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도 좋고. 그래서 사과에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얘기 안 해도 특히 콜센틴이 많아요. 콜센틴은 항산화 물질이죠. 각종 플레보노이드. 그래서 이게 항암제, 심장병, 중풍, 유방암, 장암, 암에 좋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게 사과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꼭 비싸고 크고 달고 맛있는 것도 좋지만 맛도 있으면서 조금 크기가 작은 것은 값이 굉장히 쌉니다. 늘 어떤 5파운드에 2불씩 된 거, 3불 된 것도 있어요. 좀 크기가 작습니다. 그건 먹기도 이제 좋잖아요. 맛도 아주 달지는 않지만 일단 그냥 그런 것들은 싼 값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 잔뜩 사다 놓고 수시로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밥 먹는 양도 좀 줄어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이 많이 있으니까 암 때문에 항암 치료한다 그럴 게 아니라 평소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놓으면 암이 걸릴 확률이 적어지죠. 우리는 확률을 낮춰야 됩니다. 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문제인데, 자, 보세요. 왜 코로나가 대개 우리 지금까지는요, 심장병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았어요. 심장, 그래서 마비라든가, 심장, 뭐라든가, 이렇게 해서. 심장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지금도 죽었다, 안 죽었다를 심장으로 따집니다. 자, 서양 사람들은. 심장이 안 뛰면 죽은 거예요. 우리 영화에서 봤죠? 여기서 딱 연결해 놓고, 탁탁탁 뛰다가, 삐, 그러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사망 판정이 좀 다릅니다. 동양 사람들은 죽었냐, 안 죽었냐를 숨 쉬느냐, 안 쉬느냐 따져요. 그래서 이게 기절해 있으면 손을 갖다 싹싹 대봐요. 그래서 온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살아있다고 하고.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판정 기준이 달라요. 근데 어떤 게 옳으냐? 물론 심장이 안 뛰면 죽은 거죠. 그러나 진짜 그 판정은 폐. 우리가 이제 폐죠. 폐냐 심장이냐. 심장도 중요하고 폐도 중요한데 그 서열을 따진다면 폐가 더 중요합니다. 공기를 지금 폐는 아주 얇은 한 층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근육도 없습니다. 그 한 층은 비닐처럼 같은 세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게 죽어버리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것입니다. 요새 그것 때문에 좋은 약제를 많이 선전하고 있는데
약을 먹으면 좋긴 좋죠. 약을 먹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막아지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폐를 만들고 있는 폐세포를 튼튼하게 만들면 다른 독감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세포가 튼튼하면.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 생각 끌어안고 뭔가를 먹기만 하려고 그래. 먹는다고 물론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실제로 폐를 튼튼하게 하는 건 심호흡입니다. 심호흡. 천천히 100%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완전히 폐를 쪼그라뜨린다고 생각할 정도로 숨을 다 내뱉고 다시 쭉 들이마시고는 심호흡을 한 10분 정도씩. 그렇게 하면 이 원래 폐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세포 한 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풍선처럼 충분히 늘어났다가 줄어들다가 하면서 장력, 땡기고 오므라들고 그러다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게 세포가 튼튼해져요. 보통 우리가 숨 쉴 때는 30%밖에 안 써. 조금 했다 이렇게. 그래서 세포 전체가 튼튼하고 늘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걸 하려면 심호흡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서라도 쉬는 시간에는 한 10분 정도, 5분이라도 했습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천천히 마음껏 들이마셨다가 완전히 내뱉는 심호흡을 수시로 연습을 하면 배가 튼튼해져요. 약간 조깅하는 것도 튼튼해져요. 왜? 조깅을 하면 숨을 많이 들이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걷는 운동, 조깅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폐가 튼튼해집니다. 폐활량이 커지고. 그러면 코로나균이 오더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저항력이 있는 사람은 균을 가지고 있어도 안 걸리고 저항력이 적은 사람은 그냥 병에 걸리고 무조건 코로나 들어온다고 다 걸리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콘서트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멜론은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수박과 비슷한 건데 이 수박은 워터멜론이라고 해서 여기도 있습니다. 주로 동양에서 많이 먹는 거고 이 멜론 노란색 속이 노란색이면 수박이 훨씬 달죠. 당도는 높습니다. 멜론은 당도가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워터멜론 그래서 원래 물이 전부 물이다. 이 멜론은 그렇게 물이 다 되지 않습니다. 수박은 진짜 그냥 90%가 물입니다. 95%가 물이에요. 그래서 물 대신에 수박 먹어도 되고 옛날에는 그 동양에서는 그래서 시원하게 이걸 우물 속에 넣어뒀다가 잘라서 목마를 적에 먹으면 아주 시원하고 좋고 이 속에는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칼슘, 칼륨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갈증 해소에 아주 좋습니다. 고혈압 분류에 좋고 이뇨 이것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요즘이 잘 나와요. 수박을 먹으면 물론 멜론도 마찬가지고 이게 일종의 이뇨제로도 좋은 것입니다. 머스크멜론 이건 이제 우리 서양에서 저 참외와 비슷한데 좀 다르죠? 이건 우리하고 좀 달라요. 거의 영양가는 비슷하다 그럽니다. 당질은 역도 높고 철분 나이신 뭐 이런 건 비슷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먹는 그거하고 조금씩 다르니까 멜론, 켄탈론은 이게 된 거죠. 칼슘이나 풍부하고 뭐 심장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 우리가 많이 먹는 게 포도는 달고 시고 아주 맛이 좋으니까 포도 많이 먹죠. 심장 질환에 좋고 암에도 좋고 중풍에 좋고 그래서 이걸 술담을 먹어도 좋고 포도주도 적당히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건포도도 만들고 이 포도 속에는 주로 주석산, 구연산, 포도산, 칼슘, 철분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사실은 우리가 껍질을 버리는데 껍질하고 그 씨는 버리죠.
근데 사실은 껍질과 씨 속에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농약을 안 하고 깨끗이 재배된 것이라면 씨체, 껍질째 다 먹어야 됩니다. 원래 또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보면 이렇게 해서 껍질하고 쪽 물만 빨아먹고 껍질하고 씨를 뱉어버리죠. 좋은 건 다 뱉는 거야. 물론 속에 있는 것도 좋지만 원래 그냥 다 씹어서 먹으면 껍질도 깨물어서 먹으면 좋습니다. 씨앗으로 기름도 짜죠. 포도 기름. 굉장히 좋아요. 다 먹는 게, 수박도 씨체 다 먹습니다. 씨 속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씨로 씹게 그러니까 뱉어내는데, 사실은 영양가루에서는 좋은 건 다 뱉어내고 나쁜 거 아니라 덜 좋은 것을 먹고 그런 셈이 됩니다. 특히 이 포도는 지금 여기 남아있는 건 한국 포도입니다. 한국 아시죠? 또 요거 말고 푸른 포도가 있습니다. 씨 없는 것도 있고 씨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단맛 정도는 좀 요거보다 못해요. 그냥 굉장히 또 크기도 하고, 서양에서는 주로 요거보다는 푸른 거 이런 걸 많이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좋아해요. 달고 맛있으니까. 피로 회복에도 좋고, 이 포도로 음료수도 많이 만들고 그러죠. 구아바, 이건 잉카인들이 고산지대에서 이제 먹었다, 길에서 먹었다고 해서 구아바 굉장히 좋고, 주스 잼 같은 걸 만들고 그렇습니다. 요거죠, 요거. 근데 사실은 구아바 이게 익은 거 봐. 먹어보니까 어떻게 감칠맛 이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좋다고 먹으니까. 근데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좋은 건 있어요. 그냥 팔기도 하죠. 우리는 즐겨 먹지 않으니까 사 먹지 않습니다. 주로 포도, 수박 이런 걸 먹죠. 거기에 이제 연습이 돼서 그런 것이고, 또 서양 사람들이 이걸 먹기 시작해서 잘 먹었으니까 또 이걸 잘 먹고, 이제 풍습과 같은 건데, 여러분들은 또 이런 걸 잘 먹었으면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체리. 한국에서 체리는 요새 꽃이 엄청나게 예쁘게 핍니다. 어떻게 보면 사계절이 있는 한국이 꽃을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요새 구경을 근데 한국에서 열면 아주 적어요. 옛날에 따먹기로 오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여니까 열매가 좋은 거지, 적은 거지, 아마 솎아내면 한국 체리 상당히 큽니다. 여기 체리 크듯이 그만은 안 해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벚나무를 많이 심어서 농장에다 키를 좀 낮게 해가지고 막 솎아내면 상당히 체리가 커요. 그래서 파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로 동맥경화라든가 항산화물질 이런 것이 많은데, 아스피린보다 10배 이상 강한 효과로 그러니까 피를 묽게 만든 거죠. 심장질환 예방 치유 효과가 높다. 그래서 체리를 많이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스피린 먹는 것보다도 오히려 안토시아닌 이런 것도 좋고. 체리는 여기서 많이 먹으니까 안토시아닌은 아스피린보다 10배나 높은 소형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스피린보다 체리를 먹는 것이 아스피린 먹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소형